10,000원을 얻으니까 2.5입니다. 1원당 2.5를 얻어요. 근데 여기는 6,000원에 12,000원이니까 1원당 얼마를 얻는다 그러면 2를 얻어요. 그래서 이걸 먹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 비용만 싸다. 아니고. 편익만 많다. 이것도 아니고.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해가지고 같은 비용에 편익이 많다든가 생산성이 높다든가 거꾸로 같은 생산성이라면 비용이 적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특히 그걸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쇼트트랙 또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돈을 들여서 가장 메달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판단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거에 이제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요 원당 한계율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생산력 균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어느 종목에 더 투자를 할 거냐 판단을 할 때 체육 관련되시는 분들이 경제학 원론을 안 보고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도 아마 사시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짜장면도 선택하시고 짬뽕도 선택하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네. 다시 얻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같은 비용에 같은 생산성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를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했는데 이제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서 성공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점점 또 이제 앞에서 메달을 땄으니까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면서 메달 수도 늘어지고 늘어나고 국민들도 더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생산량도 증가하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에서 특히 스포츠와 기회비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이 깊거든요. 네, 네,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인데요. 네, 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꼭 비교를 해야 하는 것, 따져봐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편익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시적인 것만 생각하면 아마 공자님은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소인배라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또 너무 멀리 것만 보면 뭐라 그럴 거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 그럴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안은 현실적인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지 아니면 멀리 봐야 되는 것이 그걸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도. 또 거꾸로 비용을 생각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 것이 뭐가 있는가. 그 뒤에 것이 너무 커서 앞에 거 얻는 것을 보다 결국에 가서는 적게 된다면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또 드려드릴까요? 네. 실장생활에서? 예. 요즘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산부인과를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애도 덜 낳고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걸로 이제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산부인과가 있고 죄송합니다만 성형외과가 있고 성형외과가 있고 그런데 산부인과를 전공하려면 6,000원이 들고 얻는 거는 10,000원을 얻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면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는 5,000원이 들고 12,000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일단 이게 더 많이 얻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단위당으로 따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다 성형외과를 택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제 그렇다고 성형외과 의사 보고 돈 더 내라, 돈 덜 받아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편익이 올라가게끔. 그래서 수가를 올린답니다. 예. 그 다음에, 산부인과 전공하는 그 의과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불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걸 낮추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편익이 올라가서 15,000? 비용이 떨어져서 4,000? 그러면 의과대학생들이 성형외과보다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산부인과로 가면 대한민국에 좋은 산부인과 의사가 늘고 애들도 많이 낳고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바른 점으로 가게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잘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실감나는 스포츠, 살아있는 경제학, 우리가 스포츠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생에도 적용을 해보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스포츠장에 가면 안표값이 무지하게 비싸죠. 그죠, 여러분? 스포츠 스타 몸값이 또 무지하게 비쌉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몸값이 비싼가에 대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고액 연봉에 숨겨진 경제적 비밀을 풀어보는 다음 이 시간도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